27년 전 바다를 건너 일본에 온 한국인이 있습니다. 39살의 김수림 씨. 그녀를 만난 건 도쿄에 있는 한 외국어 학원이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러 온 모양인데요. 그런데 Rikojai. Rikojai. Do you understand? Rikojai. Recognize? Rikojai. Ah. It's very difficult for me. Make your mouth open. Okay. And speak recognize. Okay. Recognize. 무안할 정도로 선생님의 입을 똑바로 쳐다보는가 하면 Touch your thought. Please. Okay. Recognize. 선생님이 발음을 하는 동안 목에 손을 대봅니다. I want to confirm how much air will be out from your mouth. Recognize. 공부하는 방식이 꽤나 독특해 보이는데요. Recognize. Recognize. 자신의 입과 목에 손을 댄 채로 몇 번이고 발음을 따라합니다. I've never heard anybody who's deaf that can speak so many languages. Touches my throat and how much air comes out, then she understands very well. I think it's amazing. Have you ever been to America? I prefer to go. 한국어와 일본어는 물론이고 영어로도 막힘없이 대화를 해내는 그녀는 놀랍게도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오른쪽은 아무것도 안 들리고 왼쪽은 보청기를 쓰면 비행기가 그 머리 위에도 이렇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전철이 와 가든지 그런 데서 조금은 지금 시끄럽구나 이 정도예요. 입과 목에 손을 대는 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녀가 단어를 익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단어 하나를 아는데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빠른 건 빠르고 안 모르는 건 3일도 일주일도 2개월도 걸리고. 어떻게 들리지 않는 사람이 4개국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놀라운 능력은 일본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졌지만 유명 금융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는데요. ただやっぱりその2カ国語喋れるって人大勢いますけれども4カ国語喋って仕事をするっていう人はおそらくこれまでにい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ね。そこはすごいですね。ですから普通その障害があってもう障害があるんだダメなんだっていうふうに多分持ち込んでる方もおられると。 그녀를 보고 있으면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고 TV를 보고 비장애인과 다르질 않습니다. 매의 눈처럼 날카롭게 말하는 사람의 입에 집중한다는 걸 빼면 말이죠. 텔레비 안 들려도 안 들려도 그 읽으니까 남편은 음악 듣고 나는 텔레비 보고 그런 게 같이 할 수가 있어요. 편해요. 집에 누군가 온 모양인데요. 그녀의 남편과 딸입니다. 그녀에겐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습니다. 수림 씨. 수림 씨. 제작진의 인기척에 그제서야 돌아보는 수림 씨. 누구 온 것 같아. 죄송해요. 오카이니. 꽤 오랜 시간을 밖에서 보내야 했는데요. あっちはまあ何の問題もないですね私の中では、パーフェクト、私日本語しか喋れないので耳が聞こえるのに日本語しか喋れない私と耳が聞こえないのに4カ国語も喋れる、妻というところでやっぱそれはすごいなと思いますし、頑張ったんだろうなとは思いますね。 대단하다는 말은 늘 그녀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대단한 그녀를 만든 건 특별한 재능이 아닌 지독한 연습이었습니다. 발음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녀는 그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걸까요? 20년 전부터 쓰는 사전이에요.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이걸 보면서 입 모양을 연습했어요. 선생님도 만져보지만 예를 들자면 간단한 바울린 이걸 연습을 한다면 여기를 보면
설명이 써 있잖아요. 이것도 기억하고 선생님도 보고 그리고 메모리 이런 식으로. 사전에 나온 입과 혀의 구조, 사람들이 말할 때의 입 모양과 성대의 울림을 기억하고 같은 모양이 될 때까지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한 단어를 말하는데 일주일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하고 4개 국어를 해냈습니다. 그녀를 오랫동안 지켜본 단짝 친구도 처음엔 그녀의 말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最初はずっと普通に話していたのでまさか耳が聞こえるとは聞こえないとは思わなくて何度も後ろから話しかけてみたりとかしたことありますね。 실제로 그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청각 장애인에게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耳が聞こえないからのにそうやって4カ国語も喋るっていうのは医学的にもおかしいらしいんですよ。なぜ喋れるのかを解明したいようで本当になんか頭の中にコンピューターを埋め込まれそうになったことがあるらしいんですね。検査するために。でもそれはまあ拒否したらしいんですけどだからまあただただ彼女の努力があったから喋れるのかなっては思うんですけど 수천, 수만 번을 연습해 소리를 읽고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귀는 아무것도 듣질 못합니다. 귀가 안 들게 되는 게 제 운명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6살 때부터 진짜 안 들게 됐어요. 열병을 앓고 소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12살 할머니의 손을 떠나 일본에서 돈을 벌고 있던 엄마에게 왔다는데요. 나라도 놀릴 거 아니고 말도 못하고 이쁘지도 않고 살도 찐 그 한국에서 왔다는 애가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들어봤는데 귀도 안 들리고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이 없고 한국인 그리고 장애인 모두가 욕을 하고 멀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그 애들이랑 싸우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따라서 얘기했어요. 바보라고 그러면 바보라고 물어보고 근데 살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먼저 배워야 대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일본어를 빨리 배우자. 일본어를 배운다는 건 그녀에게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지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살기 위해 악착같이 일본어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일본어를 배운 건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 무작정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입모양과 성대의 울림으로 언어를 익혀야 하는 그녀에겐 사람이 교과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지만 그녀는 2년 만에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스페인어에 도전했습니다. 들리지 않는 그녀에게 언어가 왜 그토록 필요했을까요? 본인을 점점점 키워준 게 언어네요. 그렇죠. 저를 언어지만은 그 언어를 공부하려고 해서 만난 사람이 나를 키웠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힌트를 줬고 저의 친구들이 사람의 만남이 제 재산이 된 거예요. 내게 국어가 아니고. 언어는 장애를 잊게 했고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렵지 않게 해줬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녀는 세상 속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언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들리지 않는 세상 속에 혼자 갇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유창한 4개 국어를 하기까지 장애를 딛고 세상에 바로 서기까지 그녀를 도운 사람이 있다는데요. 바로 그녀의 엄마입니다. 가슴은 뿌리가 내려앉도록 아팠지만 일본말을 못하는 애를
한국 학교, 농어 학교도 아닌 보통 일본 학교, 보통 애들이 다니는 학교를 보냈었고 농어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노력을 했지도 않아요. 남의 몇 수십 배의 노력은 하고 있었지 않지만 장애를 가진 딸에게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알면서도 엄마는 딸을 세상 속에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엄마에게도 딸에게도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태어난 이후에 제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가족과 같이 저렇게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하고 가족을 만들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딸을 본 지금에야 엄마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장애를 딛고 일어선 그녀의 삶의 가장 큰 선물은 가족입니다. 3살 된 딸 아리스. 한창 장난기가 발동할 때이다 보니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엄마 노릇이 그녀에겐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데요. 책 읽다가 자는 줄 알고 계속 우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0분, 40분도 애기를 오히려 그냥 놔뒀구나. 그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딸 앞에만 서면 여전히 장애의 벽이 크게 느껴집니다. 청각 장애인인 그녀가 딸과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네. 그래? 오늘 happy birthday to you? 모두가 불가능하다 생각했지만 4개 국어를 익힌 그녀입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도전 또한 멈출 수 없습니다. 본인이 치는 게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무슨 소리, 리듬을 하나도 몰라요. 리듬을. 자신에겐 들리지 않지만 딸에게 들려주기 위해 딸과 함께 좋은 소리를 나누기 위해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같은 곡을 수백 번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아리스한테는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걔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그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좋은 엄마가 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가능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족과 함께 바다를 찾았습니다. 귀가 들릴 수 있다면 무슨 소리가 제일 듣고 싶어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듣고 싶다는 것보다 귀가 들리게 되는 것보다 예를 들자면 귀가 들리게 되고 그 대신에 하나를 읽는다면 무엇을 읽는다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저는 귀가 안 들리는 그대로가 좋다고. 난 김수림이라는 사람은 귀가 안 들리니까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들리지 않는다는 건 분명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힘겨운 장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꾸는 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땀 흘리는 걸 포기하지 않는 한 그녀에게 장애는 결코 삶의 장애가 되지 않을 겁니다.